우리는 왜 월급이 작은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의 결의로 세계 인권선언이 통과되었다. 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우리는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유엔의 세계 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과 가치가 동등하게 태어났다고 선언하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평등하다고 믿는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러한 정서가 강해서 대기업 사장이나 백화점 고객, 대리점주가 갑질을 하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할까? 자유란 내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쉴 수 있을 때 쉴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스스로 생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자유롭다. 반대로 선택권이 없는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선택권이 없다. 자본주의에서 자유는 경제적 자유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존엄성도 마찬가지이다. 괴롭힘을 당하고 더럽고 치사해도 우리는 왜 일하러 갈까? 그것은 모두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주요 대기업 CEO의 평균 연봉은 일반 직원보다 21배나 높았다. 평등은 어떨까? 대기업 경영자와 직원의 연봉 차이 중 가장 큰 격차는 약 190배에 달한다. 왜 그럴까? 영국의 경제학자 리카르도는 공장 노동자들 사이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에도 분업이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이 석유를 전문으로 하고 포르투갈이 와인을 전문으로 한다면 이는 국제적인 분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나라가 무역을 하면 두 나라 모두 더 부유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일까? 이 이론은 노동과 자원을 완전히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했다. 또한 무역이 평화롭고 공정하며 군사력에 의해 위협받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세상은 불평등하며 공정하지도 평화롭지도 않다. 예를 들어 중국은 원자재가 풍부한 가난한 나라에 막대한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항구와 도로를 건설한다. 하지만 가난한 나라는 돈을 갚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게 이자를 지불하는 대신 원자재를 착취당하고 항구를 내주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1대1로라고 부르는 것이다. 가난한 나라의 통치자는 중국 돈에 매수되어 원주민의 착취에 눈을 감고 법을 중국에게 유리하도록 바꾸고 항구 사용권까지 인정하고 원자재 반출을 돕는다. 세상은 정말 평등하고 공정하며 평화로운가? 국가와 국가도 이렇게 불평등한데 기업과 개인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가가 자본가로부터 생산수단을 빼앗으면 노동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했다. 그러나 공산당이 생산수단을 장악하자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고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하에서 보다 더 착취를 당했다. 마르크스의 실수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소유주와 경영자를 착각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경영자는 소유주보다 더 큰 권력을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전문 경영자가 아니면 기업의 전체 운영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주주 자본주의에서 소유주는 주주이지만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소유자의 지분은 쪼개지고 나누어지면서 힘이 약해졌고 회사의 실무는 거의 알지 못하게 된다. 기업에 관한 모든 것은 전문 경영자가 장악하게 된다. 공산주의 국가의 관료가 전문 경영자이며 그들은 수많은 노동자를 착취한다. 즉 공산주의에서도 관료는 경영자이지 소유자가 아닌 것이다. 경영자가 지배자이다. 미국의 전 재무장관인 마이클 블루멘덜은 이런 말을 했다. 중요한 것은 회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지배하는 것이다. 내 주식은 8,000주에 불과하지만 97%의 주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회사의 지배권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총수도 이와 비슷하다. 적은 주식이 있지만 경영권이 있어 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경영자는 회사에서 무엇을 통제할 수 있을까? 경영자는 회사를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처벌한다.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자녀 수익 청구권. 자녀 수익 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애플의 영업이익은 엄청나다. 이 돈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것은 자녀 수익 청구권이다. 배당금을 지급할지,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할지,
임금을 인상할지는 회사를 통제하는 사람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 임원을 포함한 CEO 이하의 모든 직원은 자녀 수익 청구권이 없다. 그들의 연봉은 같은 직종 다른 회사의 직원들의 급여 수준에서 결정된다. 자녀 수익 청구권은 경영자의 몫이지 근로자의 몫이 아니다. 즉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초과 이익은 효과적으로 차단된다. 그러나 경영자의 몫에는 한계가 없다. 물론 미국과 같이 이사회를 장악한 기업 사냥꾼이 배당을 더 많이 타내기는 하지만 대부분 자녀 수익 청구권은 경영자가 결정한다. 한국은 아예 배당도 안 한다. 요즘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아직 멀었다. 결론. 자본주의에서 자유, 존엄, 평등은 돈에서 나온다. 그러나 돈은 경영자가 분배한다. 따라서 경영자가 아닌 월급쟁이의 몫은 항상 작을 수밖에 없다. 결국 적은 돈을 받는 월급쟁이는 선택도 자유도 존엄도 평등도 없다.